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Node.js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웹 서버를 만든다, Node.js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가 저 익스프레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익스프레스, Node.js 기반의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이제 어떻게 웹 서버를 구축을 하는지 그거 혹시 코드 관련해서 실습 같이 해보면서 이제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익스프레스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어떻게 코드를 구현을 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개발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만 이제 소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는 이제 익스프레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거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요. 익스프레스는 이제 노드.js를 위한 빠르고 개방적인 간결한 웹 프레임워크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js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이제 또 프레임워크인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뭐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뭐 이렇게 많이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적이고 간결한 웹 프레임워크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npm들 가지고 뭐 이제 설치하는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는 여기 써있는 대로 이제 npm install express data save 아니면은 뭐 글로벌로 하려면은 뭐 g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express라는 라이브러리 자체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주요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 API와 관련해서 큰 퍼포먼스를 내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간결하고 유연한 이제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 자체가 이제 유연하고 간결하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코드 재사용 면에 있어서 매우 큰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가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API는 우리가 이제 백엔드 서버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API를 만드는데 시간을 할애를 할 거예요. 그 이제 AP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익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가 좋은 성능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능 자체로는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들보다 좋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것인들 안 좋겠느냐마는 이 익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활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을 할 건데 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주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라우팅 기능이에요. 라우팅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다가 잠깐 말았는데 이 우리가 웹페이지를 하면은 이제 뭐 HTTP 요새는 S가 많이 붙죠.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 하고 그다음에 뭐 www. 그다음에 뭐 네이버 할게요. 네이버.com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렇게 주소를 구성하는 거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붙일 거예요. 뭐 블로그면은 뭐 블로그다.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뭐 어떤 누구의 뭐 누구의 블로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자꾸 이제 붙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거는 이 웹 호스팅하는 서버를 이제 나타내고요. 서버를 나타내고요. 뒤에 있는 게 이제 라우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우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폴더를 나눠 놓듯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좀 나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우팅에 대한 정의라고 하면은 이제 URL에 따라서 이제 특정 코드 블록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지원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HTTP 메소드를 이제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REST API라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REST API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라우팅이라는 거는 특정한 기능들을 주소 밑에다가 이제 폴더처럼 나눠가지고 기능들을 분리를 해놓는 그러한 방법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크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해요. 이제 get, post, put, delete라는 그런 메소드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HTTP 통신의 기본적인 기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동적 라우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적 라우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 밑에 뭐 누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몇 번째 게시물이 들어간다든지 이거는 뭐 사용자마다 이제 뭐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요 기에 이제 들어가는 칸이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주소를 변수처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동적 라우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코드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REST API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들웨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미들웨어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앱이 기본 단위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앱을 이제 들어올 때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요. 요청을 보내면은 이 요청에서 특정한 기능들을 하는 파트로 이 앱이 요청을 이제 보내고 기능에서 이제 응답이 오면은 이거를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한테 이제 응답을 이제 해주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미들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앱에서 기능들 넘어가기 전에 이 이전에 이 요청에다가 어떠한 기능을 이제 좀 추가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의 뭐 아이디하고 뭐 비밀번호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이제 밸리드한지 예를 들면은 사용자 아이디가 뭐 이메일이에요. 골뱅이 gmail.com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뭐 이렇게 뭐 골뱅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이 들어가야 되고 뭐 컴으로 끝나야 된다. 뭐 이런 이메일 규칙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을 체크하는데 여기서 뭐 미리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비밀번호를 암호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 관련해서 이제 앱이 기본적으로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어떻게 특정 작업을 추가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장 미드웨어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따 코드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뭐 미들웨어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는데 뭐 미들웨어 여러 개를 거쳐가면서 이 요청을 조금 더 정밀하게 파싱한다. 예, 파싱이라는 용어는 그냥 뭐 수정한다. 예, 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과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파싱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별로도 미드웨어를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로는 아까 말씀드린 라우팅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로별로 미드웨어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로깅이나 인증, 오류 처리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요청 패턴들이 이제 라우팅이죠. 라우팅이 다양한데 특정한 미드웨어를 이제 삽입을 하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뭐 로그를 다 남길 수도 있어요. 뭐 사용자의 요청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로그 다 남겨가지고 이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 파트들 아니면은 뭐 에러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이 미드웨어에서 설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드웨어를 잘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우터에서 이 패턴에 따라서 특정한 태스크를 이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전에 수행할 수 있는 파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완성도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이제 정적 파일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적 파일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HTML하고 그리고 CSS 이제 디자인을 관련하는 파트
것들의 이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Node.js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다루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이벤트 처리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화면에 보여주는 내용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면에 보여주는 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CSS나 HTML 같은 정적 파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익스프레스는 이 정적 파일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드웨어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제공해 준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이제 템플릿 엔진을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템플릿 엔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HTML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서 미리 구성을 해 놓고 이것들을 이제 채우는 템플릿 엔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퍼그나 아니면은 EJS 같은 그러한 템플릿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웹페이지를 템플릿화 시켜가지고 쉽게 변수처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포맷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에서는 이 기능들을 지원을 하니까 나중에 뭐 프론트엔드 쪽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에러 처리를 할 때 뭐 템플릿을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돼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예, 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면은 이 서버 쪽에서 이제 렌더링을 하는데 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고, 즉 정적 파일들을 만들고 이거를 서버에서 프론트엔드에다가 제공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익스프레스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REST API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폼 데이터 및 파일 업로드 처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폼이라고 하면은 HTML에서 이제 폼이라는 이제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폼 태그는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폼 데이터를 이 전송 받아서 익스프레스가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폼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 이제 미드웨어를 사용해서 뭐 포스트나 아까 뭐 get 같은 것도 있었죠. 예,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미드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쉽게 사용하면은 파일 업로드 사실 구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파일을 바이트 단위로 읽어가지고 다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파일을 저장한다까지 이제 동작이 수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구현하기에는 좀 귀찮고 어렵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미 익스프레스에서 라이브러리 형태, 함수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EST API, 아까 말씀드렸던 라우팅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루드 API를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개발하는데 편리하다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백엔드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익스프레스를 사용을 해서 이런 백엔드 프레임워크 만들면은 보통 이제 REST API를 구축하는 데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REST AP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익스프레스가 좀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편리한 도구를 제공을 해준다 정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EST API랑 이제 항상 붙어 다니는 게 제이슨이거든요. 이 제이슨 포맷도 이제 잘 처리를 해줄 수 있다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EST API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REST API나 아니면은 이제 익스프레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좀 구축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개 변수 처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쿠키 및 세션 관리를 해준다거나 환경 변수랑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듈화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코드를 하나하나 직접 구현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간 좀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익스프레스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편리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익스프레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노드.js나 아니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npm 가지고 이제 패키지 관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npm install expres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npm 익스프레스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별다른 문제점들이 없으면은 뭐 여기서 그림처럼 이렇게 쭉 실행이 돼서 이제 설치 완료됐다라고 이제 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 에러 메시지들이 뜰 테니까 에러 메시지들 확인해 보시면서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을 하시고 아니면은 뭐 구글링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G라는 옵션도 있는데 글로벌로 설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G라는 옵션 설치해서 여기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npm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의 목록이 쭉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익스프레스가 이제 확인이 되면은 요게 잘 설치가 되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익스프레스를 설치를 했으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예제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었죠.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라인 익스프레스 모듈을 이제 가져온다, 임포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 11불에서는 샵 인클루드로 이제 어떠한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잖아요. 파이썬에서는 뭐 임포트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 require라는 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인 앱을 만들어야 돼요. 이 앱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라인에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스를 이제 인캡슐레이션 해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앱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앱에다가 라우팅을 이렇게 단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서버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있고 이 뒤에 이제 뭔가 이제 계속 붙을 거예요. 슬래시 슬래시 슬래시를 통해 가지고 뭔가 붙을 텐데 이제 그러한 구분 단위를 우리가 요 get 아니면 app.post 여기가 이제 방법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get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post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delete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함수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경로를 입력을 해주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통 많이 쓰는데 REQ는 얘는 리퀘스트의 약자예요. 리퀘스트 즉 사용자의 요청입니다. 요청이고 그리고 RES는 이제 리스폰스예요. 리스폰스의 약자인데 이거는 응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를 기준으로 여기에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사용자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있으면은 사용자가 서버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거를 요청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서버가 이에 대한 대답을 보내주는 게 응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관계 속에서 이 파라미터가 그래서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요청과 응답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러면은 이 응답을 보내주는데 어떤 응답을 보내주느냐 헬로 월드라는 이 텍스트를 응답으로 보내준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라우팅을 만들고 요 밑에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앱을 실행하는 파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앱이 뭐 요 주소에서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베이직 서버 뭐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러한 베이직 서버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행 방법은 요 파일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Node.js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노드를 붙여요. 그래서 노드 하고서 요 서버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서버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웹브라우저라고 하면은 뭐 다들 많이 쓰시는 뭐 이제 크롬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엣지도 있죠. 크롬 그다음에 뭐 엣지 아니면은 뭐 사파리 같은 거. 요 세 개를 아마 가장 많이 쓰실 텐데 이런 거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요 주소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내용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 들어오면은 이제 뭐 헬로 월드 이렇게 직접 보이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예제들을 간단히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라우팅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라우팅과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두 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앱을 만드는 파트 그냥 공통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면은 돼요. 그리고 뒤에 요 세 줄, 요 세 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서버 실행하는 파트니까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마 요 파트지 않나 싶어요. 요 파트. 그래서 요 각각의 이제 메소드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get, 그리고 여기에는 post, 이런 식으로 이제 메소드들, 방법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기억을 하실 게, 요 포스트는 웹브라우저에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get만 웹브라우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get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포스트를 접속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주소를 보면은 이 서버 주소, 결국에는 이 로컬호스트 3000번 포트라는 요 서버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 그냥 슬래시 하나 있는 거는 그냥 디폴트 주소라서 그냥 여기 슬래시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폴트 주소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실행이 되는 거 이제 웹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슬래시하고 유저스가 있죠. 그래서 기본 주소 바로 뒤에 유저스라는 요게 지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요 유저라고 달려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한다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파트는 지금은 제가 따로 없기는 한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프로그램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 여기가 이제 동적 라우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적 라우팅인데 어떤 느낌이냐라고 보시면은 여기에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저가 아이디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에다가 이 아이디를 넣을 건데, 이 주소 자체를 변수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변수로. 네, 변수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id에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값을 입력을 하면은 이 변수를 이 익스프레스 어플리케이션이 받아와서 이 id를 request parameter.id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퀘스트가 있죠. 이제 사용자의 요청이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파라미터들이다. 거기서 id를 내가 여기 변수명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변수명에 맞게끔 이제 값을 받아오기 때문에 얘와 얘가 일치를 해야 된다. 요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랑 일치를 해야 되고, 이 앞에 점점 들어있죠. 슬래시. 요 슬래시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 받아와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코드 실행하는 거는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설명만 이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포스트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이 포스트맨이라는 그 앱이 있어요. 예, 이따가 이제 같이 실행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고 로그인 해야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무료입니다. 그래서 포스트는 요 여러 가지, 요 get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포스트, 아니면은 뭐 딜리트, 뭐 풋, 뭐 이런 거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본적인 워크스페이스도 만들어서 내가 기존에 요청했던 것들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기 되게 편하니까 이 포스트맨, 저는 개발을 할 때 백엔드 개발자라면은 포스트맨 정도는 무조건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다운받아 보셔가지고 제가 이거 데모 보여드릴 때 같이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라우팅, 아까 요 라우팅 중에서 요 유저스 포스트는 이제 보지 못했었는데, 요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요. 이 메소드들도 그냥 간단한 클릭 몇 번이면은 get이든 포스트든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이제 주소 입력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 샌드 버튼만 누르면은
그냥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처럼 접속이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응답이 온다. 그래서 이제 리스폰스가 이렇게 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맨을 사용을 하면은 이 푸시나 여러 가지 메소드들, get도 이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소드들 확인해 볼 수 있다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우팅을 봤으니까 지금 살펴볼 거는 이제 미들웨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들웨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이 실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응답을 처리해서 특정한 태스크를 하기 이전에 실행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나 여기 뒤에 있는 파트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서 미들웨어를 이제 정의를 했어요. 미들웨어를 제가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드웨어가 실행되는 그 시간, 그리고 이 디폴트 라우터에서 이 앱이 실행되는 시간, 요거를 두 개를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면은 여기에 접속을 했을 때 미드웨어의 내용은 따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무조건 이 응답은 여기에서 들어오는 응답만 웹페이지에 표시가 돼요. 하지만 콘솔에서 보면은 미드웨어가 실행되는 시간이 앱이 실행되는 시간보다 조금 더 빨라요. 되게 근소한 차이죠. 되게 근소한 차이인데, 이런 식으로 앱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이전에 미드웨어가 먼저 실행이 돼서 이 리퀘스트를 이제 파싱을 한다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적 파일 제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적 파일 제공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태틱 서버 가지고 뭐 index.html 그리고 뭐 style.css 미리 만들어 둔 거 이제 use 이 스태틱 파일을 이제 폴더 밑에다가 넣어 둘 건데 이 폴더를 이제 스태틱 파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러한 템플릿들을 가져가서 이제 쓸 수 있다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TML을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HTML 무조건 첫 시작은 index.html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들이 index.html을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스타일 이제 시트 같이 링크해 주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고 나중에 뭐 프론트엔드 강의를 찍을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템플릿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게 템플릿이에요. 그냥 이 타이틀에 어떤 게 들어가고 메시지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 변수에서 정해줄 수 있어요. 코드 라인에서 정해줄 수 있어가지고 이 템플릿 엔진을 사용을 하면은 이 서버 사이드 라인 렌더링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뭐 프론트엔드에서는 이제 뭐 뷰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리액트 네이티브 리액트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익스프레스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해볼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폼 데이터 처리. 일단은 여기서는 제가 정적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그냥 인덱스로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HTML 파일이 이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이름을 입력을 하고서 이 서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주소로 지금 보면은 액션 파트에 내가 이동할 주소가 적혀 있어요. 이 주소로 이동하면서 여기 적혀 있는 데이터들이 함께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소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네임 여기 이름 있죠. 그래서 이름이 같이 넘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여기서 리퀘스트에 아까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이제 되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body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REST API를 할 때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리퀘스트가 올 때 데이터를 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를 받아오는 방법이 서버 사이트 쪽에서 조금 다르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간단한 REST API 구축은 이제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get, post, put, delete 이런 것들이 이제 메소드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포스트맨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맨 가지고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러 처리도 이렇게 좀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 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기본적인 라우트 들어왔을 때 뭐 헬로 월드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1, 2, 3이라는 라우팅은 제가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만약에 정의를 하려면은 app.get 하고서 이제 슬래시 1, 2, 3 이런 식으로 뭔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 코드에는 없죠. 그래서 이 주소를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없다라고 이제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없다라는 거는 이제 404 에러가 이제 보통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404 에러는 이제 뭐 페이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미들웨어에서 미리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서버의 내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에러인데 그래서 제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서버 사이드에서 이제 에러를 한번 발생시켜 봤어요. 그래서 뭐 테스트 에러라고 이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디폴트 라우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헬로 월드가 잘 떴어요. 하지만 제가 요거를 추가를 했죠. 그러면은 여기 내부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 라고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에러 처리도 이제 미들웨어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기본 라우팅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개발하시는 분 마음대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를 아는 거, 모르는 거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좀 같이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PPT를 기반으로 해서 좀 같이 코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라우팅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라우팅이 있었죠. 라우팅. 네, 라우팅이 여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되나? 네, 네, 확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가 이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위에 있는 걸로 간단하게 실행을 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커맨드 라인을 써가지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노드 이게 되는데 노드 이제 여기 파일 이름이 routing example.j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outing example.js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현재 로컬호스트에서 실행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저는 이제 크롬으로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크롬이 이제 뜨게 되는데 이제 크롬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라우팅에서는 웰컴 투 홈페이지라고 이제 뜨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라우팅이 또 이제 유저스라고 제가 또 추가를 해놨죠. 그래서 유저스를 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get request to the page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맨 쓰면 써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포스트 하고서 로컬 호스트가 있어요. 로컬 호스트 3000 그리고 유저스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리퀘스트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포스트도 되고 사실 겟도 돼요. 지금 보면은 되게 다양한 메소드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포스트맨 써가지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만드는 방법은 그냥 여기 new 있죠. 여기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new 해서 HTTP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제가 원하는 걸 쭉 해가지고 아니면은 기존에 했던 거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샌드만 누르면 돼요. 네, 만약에 파라미터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뭐폼 데이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로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같이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헤더도 수정해서 보낼 수 있고 인증도 해서 보낼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차차 이제 배워 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리고 유저스의 이제 동적 라우팅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원래는 아이디가 들어가는 파트죠. 그래서 뭐 1, 2, 4 치면은 이제 1, 2,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제 이름 한번 펴볼까요? 그러면은 제 이름도 이제 잘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리퀘스트 파라미터에서 이제 아이디를 받아와서 동적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다. 이게 동적 라우팅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들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얘는 그냥 이거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로컬 호스트
3,000번.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미들웨어의 실행 시간 그리고 앱의 실행 시간이 이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웹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동적 라우팅을 걸어 놓은 요 페이지만 볼 수 있고, 미들웨어는 요거를 실행하기 이전에 실행이 된다. 요 정도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적 파일 제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니까 이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Welcome to Static Server라고 지금 요 5번째 줄에 스태틱 폴더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스태틱 폴더에 뭐 index.html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style.css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만약에 제가 여기 색깔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강렬한 빨간색을 원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어딨죠? 스태틱 서버. 네,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요게 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하면은 이제 반영이 돼서 이 파일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은 닫고, 그다음에 폼 핸들링 얘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루트 이제 베이스 라우팅에는 이제 폼 데이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뭐 제 이름 써가지고 서밋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지금 보면은 이제 submit 폼이라는 라우팅으로 갑자기 바뀌었죠. 그래서 이 폼 데이터를 가지고 이 submit 폼으로 넘기면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출력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오픈솔점 로그해서 리퀘스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은 실제로 돌아가서 submit 버튼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뭔가 데이터가 쭉 날라왔다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날라와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바디다. 그러면은 바디 한번 찍어 보면서 바디 한번 찍어 보면서 뒤로 갔다가 다시 제출하면은 이제 네임에 이게 들어왔다. 띄어쓰기도 잘 반영이 되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폼 데이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샘플 REST API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REST API 할 때 좀 더 자세히 포스트맨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고, 요 에러 핸들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PPT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에러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기본 라우트에 들어오면 에러가 발생하죠. 그래서 요 미들웨어에서 에러를 이제 잡아가지고 요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거 아니다라면은 이제 그냥 이 헬로 월드가 잘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없는 뭐 라우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미리 여기 미드웨어를 처리를 해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 익스프레스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면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웹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익스프레스 라이브러리 이제 권장드려요. 예. 익스프레스를 기반으로 이제 대규모 이제 웹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배워만 두시면은 뭐 이거 가지고 웹페이지 기본적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한 예제들이지만 이 예제들을 기반으로 하나하나씩 다른 샘플 코드들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사실 베이직이기 때문에 좀 더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또 이제 여기는 지금은 여기는 초급인데 아마 다음에 또 뭐 중급을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중급 강의 때에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것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강의도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